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에서는 구구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작년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열병식이 없었고 또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부친에 대한 이런 참배 행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네.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공화국 창건절 예,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이렇게 쓰는데 네, 작년은 75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꺾이는 해죠. 그렇죠. 네, 꺾이는 해 또는 정주년. 그러다 보니까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76주년이니까 네, 규모를 조금 줄인 듯합니다. 음, 열병식 하지 않았고 네, 김일성, 김정일 참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수위 조절한 거죠. 음. 네. 대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이런 제목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연설은 했습니다. 아, 연설을 네. 했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설 네. 내용을 좀 분석하고 아, 평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구구절 맞이 연설 아무래도 조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좀 했나요? 네, 지금 현 정책의 예. 기본 방향이 결정된 게 2021년 1월이었어요. 네. 노동당 8차 대회였는데요. 네. 이때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네. 그리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중요한 핵심 사업의 네. 방향이 이때 네. 결정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네.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해가 2024년 4년 차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그렇죠.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한 약평, 네. 간단한 평가와 하반기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네. 연설을 했습니다. 네. 5주년 5개년 계획인데 벌써 4주년 차니까 많은 일들이 아마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일단 먼저 구구절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간략하게 짚어 주시죠. 네.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네. 금속공업, 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인민경제 나머지 부분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농업 부문 물질기술적 토대 음. 강화하겠다. 네. 세 번째가 경공업 부분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서 네. 인민 소비품 생산 늘리겠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렇군요. 방향을 결정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살림집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그렇죠. 했어요. 예. 평양 5만 세대, 1년에 10,000세대씩. 네.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그리고 농촌 지역 살림집을 해마다 계속해서 건설하겠다 네. 이런 거 했고요. 12개 중요 고지라는 것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곡고지가 물론 1번입니다. 네. 식량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의욕적으로 지금 네.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일단 이 5개년 국가 경제 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거창하고 큰 사업들이 있을 네.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살림집 건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왠지 다소 좀 빈약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정부도 어떤 식이냐면 그때 5개년 계획 말고도 예. 새로 계속 해마다 조금씩 추가를 아, 합니다. 추가를 하나요? 근데 네. 왜 그럼 그때는 이 다소 소극적인 경제 목표를 예. 세웠느냐? 시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북중 국경 닫은 지 1년 네. 만에 이 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020년 1월에 그렇죠. 문을 닫았는데 네. 2021년 1월에 당대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경제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기본 산업의 정비 보강에 초점을 맞춘 네. 계획이었다는 거고요. 다소 수세적인 계획이었다고 그렇군요. 볼 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입장에 따라서 어쨌든 세워졌던 건데 마지막 평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런 하반기 사업 방향을 그 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년의 국경을 봉쇄하고 나서 작년에야 좀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이제 풀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세적 입장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구구절 연설에서 제시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언급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기본 방향에는 네. 금속공업, 화학공업 집중 투자 얘기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농업부분 물질 기술적 토대, 세 번째가 이제 경공업부분 자재 보장, 인민 소비품 예. 생산 늘리는 거 이런 건데 하반기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방 발전 20승 아 10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핵심은 이제 지금 10년 안에 네. 이제 1년에 20개 시군을 정해 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생필품 공장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하면 한 200여 개 시군에 그렇군요. 생산 공장 지어서 인민들의 소비품,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음. 자, 그런데 이 연설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70여 년, 근 80여 년에 달하는 기간 내내 해내지 못한 사업이라 네. 아직까지 지방발전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 이게 약간 의식을 하고 있죠. 조금 정확한 현실 인식이네요. 네. 하지만 나는 당과 정부를 예.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네. 우리의 지방발전 정책이 그 집행에서 담보가 있는가? 예.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 머지않아 10년 후에 우리는 오늘의 이 물음에 현실적 변혁으로서 대답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연설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듯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하게 추진 의지와 가능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20개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 건축 공사는 현재 90% 정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네. 지금 연설문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완공되는 대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준비하라고 또 강조하고 네. 마지막으로요. 네. 또 새로운 사업이 또 추가되네요. 아 그렇군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세 개 건설 사업을 네. 이번에 또 다시 언급합니다. 그게 예. 뭐냐? 이왕 지을 김에 공장만 짓지 말고 거기 네.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인력이 동원됐잖아요. 그렇죠. 군인까지 동원해서 건설 사업 하는데 아마 이게 좀 어차피 지금 건설 사업하고 있는 이 인력과 자재 이런 게 좀 아까웠나 보죠. 네. 추가로 몇 개를 더 건설하라. 아. 뭔가요? 과학기술 네. 보급 중심을 건설하라. 아 네네. 현대적인 정보기술 수단들을 갖춘 이 과학기술 보급 중심을 건설해서 지방의 인민 산업을 더 확대하자, 발전시키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어차피 건물 짓는 거 네. 그 시설에 주민들이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 문화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위생 환경 조건이 보장된 상업망들과 각종 편의 시설들까지 다 포함한 네. 복합형 문화 중심도 오.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라. 네. 네. 마지막 하나 더 양곡 관리 시설 건설도 그러면 거기 어차피 하는 김에 네. 거기 옆에 같이 하라. 네. 이 세 개를 추가로 건설하라고. 네. 그러니까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과학기술 일종의 이제 영어로는 센터죠. 네. 과학기술 보급 중심, 그 다음에 복합형 문화 중심, 음. 그리고 양곡 관리 시설까지 네. 다 같이 어차피 모인 김에 한꺼번에 지금 네. 건설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네. 연설에 이 부분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내용만 보면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우리가 균형 발전하고 또 지방에서 신도시 건설할 때 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공장만 딸랑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시설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사전에 그것을 치밀하게 몇 년씩 그쵸, 예. 계산해서 네. 설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공장 건설하다가 인력이 아까우니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지 않은 식의 네. 너무 즉흥적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은 네. 철저히 좀 계획하고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뭐 공장도 지어야 하고 또 살림집도 지어야 하고 네. 또 최근에는 수해가 나서 엄청난 그 피해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재도 부족하고요. 이 건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연설에 어떤 네. 내용도 나오냐면 삼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여관들 호텔로 전환하라. 그러면 이것도 정비 호텔로, 건설해야 네. 돼요. 삼지연을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이제 만들라는 제시도 있었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하라 막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나열해 주셨듯이 공장 지어야 되죠, 살림집 지어야 되죠, 수해로 물에 잠긴 집 다시 또 지어야 되죠. 네. 거기에 이제 무슨 중심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농촌 살림집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건설 사업이 이거 셀 수 네. 없이 많아요. 할 게 많네요. 이 문제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연설 내용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인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건설물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라.
질이 안 떨어지게 하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건설 사업 해야 될 건설 사업이 수도 없이 네, 많으니까 네. 이거 더군다나 또 빨리 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잠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또는 11월 전에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눈 옵니다. 그렇죠. 겨울이죠, 이제. 인민들 어떻게 천막에 네. 생활합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또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냐면 일단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축이. 그러면 나중에 부실 공사 때문에 집이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예전에도 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네. 또 급하게 짓다 보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습기가 막 찬다든가. 네. 만약에 내년에도 큰 비 내리면 새로 지은 집을 다시 다 또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건설을 마구잡이로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려되는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네. 상황. 북한은 마치 건설 제일주의 사상을 내세우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왜 그런지를 봤더니 네. 연설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군요. 예. 경제는 물론 국가와 사회생활의 발전이 중요하게 음. 건설물의 실체로 표현되는 것만큼 네. 건설 부분에서는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 북한 사회가 어쨌든 눈에 띄는 건설 사업을 지금 엄청나게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성과를 내려면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보여야 이른바 되니까 눈에. 건설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평양의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으리으리한 그 고층 건물들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문제는 건설 중독 증세의 예. 후유증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을 지어놨는데 만약에 자재가 없거나 네.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그냥 세워야 그쵸.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어렵게 힘들어서 네.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다 그냥 흉가되는 그렇죠. 겁니다. 흉거가 되죠. 네, 아까 얘기 녹슬고. 그렇죠. 아파트 막 40층 50층 네. 지어놨는데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인민들이 아파트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역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뭐 국가 기관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인프라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긴 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실속이 있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 사실은 질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뭐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네, 역시 그 다음에는 네. 국가 방위력 강화 사업을 네. 대폭 강조했습니다. 방위력. 자,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네.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네. 정세를 인식을 한다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연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에 이제 올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지금 그래, 연설을 하고 공개적으로 있는데요. 하군요. 네. 예.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5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급초운송 미사일 개발한다는 네. 것, 두 번째 초대형 핵탄두 만들겠다는 것, 네. 세 번째가 이 긴 거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 타격 명중률 높이겠다는 것, 네. 네 번째가 고체 연료 미사일 만들겠다는 것, 네. 다섯 번째가 핵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 22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여러 차례 그렇죠. 했습니다. 22년, 23년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명중률 높이는 것, 고체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 쭉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것은 핵 잠수함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이건 아직까지는 시험 일정이라든가 계획을 공개하지 네.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강조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핵무 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점을 연설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평가하고 싶은 게 네. 아까 그 정세 인식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국제 사회의 전쟁 불안을 높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또는 전 세계가 자유사회와 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 나뉘어서 사상과 체제 전쟁을 다시 강력히 할 것인가? 20세기처럼. 근데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정세에서 국방력에 사용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되죠. 그렇죠. 판단해야죠. 유럽 나라들에서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대폭 군사비를 줄여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거 너무 우리가 줄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국가 총소득의 대략 한 2%에서 3% 정도로 다시 군사 비용을 늘리고 있는 늘리는 이런 추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보통 2%에서 3%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사회 현실을 놓고 볼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한국도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2%에서 많아야 5%가 적절한 것이에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어느 정도냐? 국가 전체 생산 역량 총소득의 25%에서 30%를 지금 군사력에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 북한은 지금 아무리 정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더 늘릴 때가 아니라 10분의 1로 줄여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자, 네네.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인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가 경제력의 30% 가량 국방비에 쓰는데 그 외에 진짜 10분의 1만 줄여도 북한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것 같아요. 인민들에게 예. 이 밥에 고깃국 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당장 가능하죠.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북한이 또 핵과 미사일을 이제 계속 개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엔의 경제 제재를 결국 이제 자초하는 거고 지금 이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결국 이게 다시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하나의 이제 고리 역할이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일단 노동당 7차 대회 때 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정했지만 네. 8차 대회 때 사실상 그 실패를 인정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 여러 가지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인민 경제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현재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렇게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군 정치냐 아니면 인민대중 제일 정치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대중 제일 정치 네. 제일주의 정치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듯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군사력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네. 러시아도 사실은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1등부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네. 전 세계 국방력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부터 네. 국방력 10위 나라까지 그 국방력을 다 비교해 보면 2위 러시아, 3위 중국, 뭐 4위, 5위 네. 한국이던데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의 국방비를 다 더해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현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그쵸, 되는데 압도적이죠. 과연 국방력으로 미국을 앞서겠다? 네. 이것은 망상에 가깝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지금 뭐 아마 시급할 것 같습니다. 공장도 건설해야 되고 뭐 복합문화 시설도 넣어야 되고 인프라도 건설을 해야 되고 게다가 뭐 국방력도 강화해야 되고 이런 할 일이 참 많은데 북한이 기술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걸 보면은 기술력이 있는데 문제는 국방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니까 인민들은 결국 굶어 죽는다라는 거죠. 북한 당국에서는 국방비를 좀 줄여서 인민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눈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위성 사진에 대한 건데요. 어떤 사진이죠? 네. 지난 8월 28일 예. 날 찍은 사진이고요. 어디를 찍었느냐? 안석 간석지를 안석. 네.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라디오를 들으신 분은 아마 사진을 보실 수 그러게요. 없을 예. 것 같은데. 이 안석 간석지 네. 어디입니까? 네, 평안남도 온천군에 있는 네. 간석지고요. 작년 8월 태풍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작년 8월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태풍이 불었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한번 무너졌던 네. 간석지입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당시 이 피해 때문에 농경지가 바닷물에 잠겼던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번에 한번 찍어 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농경지면 상당히 이제 큰데요. 여기가 이제 평안남도 온천군에 있는 안석 간석지다를 네. 말씀하셨는데, 자 어쨌든 이 사진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요? 자, 해안 간석지 개간 이거 지금 네. 국가의 역점 사업입니다. 네. 부족한 경지 면적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새 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네. 간석지들을 이제 개척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정부가 공들여서 조성한 이 대표적인 간석지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작년 여름에 태풍으로 제방 무너지고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 발생했잖아요. 네. 이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 급히 방문해가지고 아, 관계자들 이제 예. 질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급하게 제방 100m를 복구를 했고
침수된 물도 빼냈어요. 네. 바닷물 소금기를 이제 빼내는 이제 염분 제거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으로 복구한 상황인데 올 봄에 여기서 모내기 했습니다. 정부가 복구한 논에 심은 벼가 잘 자라고 있는지 네.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 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염기도 뺐고 처음으로 이제 벼를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위성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 네네. 위성 사진을 촬영하려면 아무래도 높은 하늘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도 이제 좋아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찍은 겁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자료를 분석한 사진은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보통 하죠. 예. 거기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네. 랜드셋이라고 하는 위성 9호가 네. 촬영한 위성 사진인데요. 사진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 한 15m 정도의 물체는 다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막 군사용 위성만큼 초고해상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이제 논의 어떤 여러 가지 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수해가 났던 이 간석지 거기에 심었던 벼 잘 자라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네. 벼의 자라는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아, 됐어요. 그렇군요. 지금 첫 번째 위성 사진 이제 라디오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위성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석지 왼쪽 부분에 해안을 따라서 하얗게 논바닥이 드러난 모습이 길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논이 훼손돼서 흙바닥이 지금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네. 이곳은 벼가 당연히 자라지 않겠죠. 네. 모내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벼가 뿌리를 아예 내리지 못해서 말라 네. 죽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군데군데 검은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녹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예, 있을 예. 거예요. 이 부분은 벼가 좀 부실하게 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은 녹색으로 보이는 곳은 벼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란 부분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간석지에 심었던 이 벼 전체를 보면은 규모 면에서 보면은 흙바닥이 드러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제 뭐 황폐화됐다라는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사진에서는 뭐 녹색도 있고 뭐 네. 검은색과 흰색도 보이는데 벼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 이 부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게 전체 논에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분석법을 통해서 네, 아까 뭐 하얀 부분, 검은색 부분, 그다음에 이제 파랗게 잘 자라는 부분에 비율을 한번 계산을 네. 전문가들이 해봤습니다. 자, 연두색 잘 자라는 부분, 녹색 정상적인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전체 면적이 634헥타르인데 네. 61% 정도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부분으로 아,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벼가 부실하게 자라는 부분은 네, 전체 면적의 2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논이 아예 훼손돼서 사실상 벼가 지금 안 자라고 있거나 없는 부분 이것은 전체 면적의 약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이 지금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뭐 염기도 빼고 뭐 네. 급하게 이제 복구를 해서 야심차게 올 봄에 지금 모를 심은 상황인데 제대로 자라고 있는 부분은 몇 퍼센트냐? 전체 면적의 60% 정도라고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도는 했는데 겨우 절반이 살짝 넘는 그런 성공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아쉽죠. 그렇군요. 네. 일단 이 분석을 바탕으로 올 가을 벼 수확량도 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쭉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지금 30-40% 정도 지금 제대로 안 자라고 있다는 건 네. 아니에요. 그러면 예. 수확량도 대략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량의 네. 70% 정도까지 수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복구를 한다고 네. 하지만 네. 이 간석지 복구에서 한번 피해를 받으면 이것이 정상화되는 데는 그렇죠. 1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은 비교적으로 보면은 한국보다는 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벼 네, 생산이 네.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간석 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벼를 심을 수 있는 이런 논도 늘리고자 시도를 했는데 뭐 홍수로 인해서 뭐 이런 피해도 있었는데 이 논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일단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겠죠, 이대로 네. 기대를 좀 걸어 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설 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간석지 지금 또 좀 분석을 해봤고 네.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가면서 좀 끝으로 총평 비슷한 게 네.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예. 좀 말씀하는데요. 지금 북한 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지도자와 정부의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많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답을 내놓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정책을
하겠다 하면 이것을 뒷받침할 국가의 경제력이 돼야 정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경제력도 크게 부족한 네.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과 지도자에게 지금 하급 단위부터 뭐 중상급 단위까지 제의사가 수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막 네. 수백 수천 건이 올라가겠죠. 자, 그것이 방침이 돼서 지금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침도 아니고 또 그 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력 뒷받침할 수 있는 돈도 네.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겠죠. 예. 해법도 올바르지 예. 않고 그걸 또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네. 정책을 실행할 경제력도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인민들의 생필품이 부족하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네. 자, 그런데 아까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에서 얘기했잖아요.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 먹이겠다. 이거 7, 80년 동안 얘기한 건데 그렇죠. 네. 해결 안 됐습니다. 예. 또 사회주의가 이거잖아요.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인민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이 생필품 물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겠다.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네. 근데 그거 지금 80년 해왔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될까요? 네. 갑자기 생필품이 풍부해질까요? 역시 믿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전 이 점도 지적하고 싶어요. 이 지방에 공장 짓는 것을 네. 이걸 왜 10년씩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2, 3년 안에 대대적으로 그쵸. 역점 사업을 네. 두고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북한 정부가 정책 능력과 그걸 뒷받침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산더미 같이 문제는 많지만 이걸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현실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80년 동안 시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아마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제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또 길게는 80년 동안 북한 인민들의 소원은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을 위해서 진짜 경공업과 농업 중심으로 발전을 좀 집중해서 인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을 맞이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연설 내용을 살펴보고 또 안석지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